투자. 정말 달콤하면서도 무서운 단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를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말 뼈아픈 한 개인의 투자 실패담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쓰라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한 방에 큰 돈 버는 법은 없다. 다들 아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위험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평범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투자 고수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우리 모두처럼 결혼해서 새 출발하려고 집 한 채 구하는 거. 딱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때는 2013년이었어요. 결혼 전에 동탄에 신혼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돈이 되는 자산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단순한 호기심이 어느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엄청난 열정으로 확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투자에서 맛본 성공이 너무 달콤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알고 싶어지죠.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이분이 막 공부에 불붙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해집니다. 개인의 뜨거운 열정이 시장의 광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다들 아시는 영끌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2021년 기억나시죠? 부동산 시장이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점을 찍었을 때 주변에서 막 누구는 집 사서 얼마 벌었대, 누구는 또 벌었대 이런 얘기만 들려오니까 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바로 포모죠. 이 불안감이 사람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런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불안감이 영끌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영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잖아요. 진짜 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당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지금 생각하면 좀 광기 어린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다주택자 세금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틈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원이 안 되는 지방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것들이요. 규제는 피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런 부동산들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심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빚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성, 과연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이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위험천만한 투자 전략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어떻게 부딪혀서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그 폭풍의 시작은 바로 2022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타였어요. 영끌로 빚을 잔뜩 낸 사람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던 시장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버렸고 집값은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바로 마이너스 30%. 불과 1년 만에 내가 가진 자산의 3분의 1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값은 떨어졌죠? 그런데 금리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와, 정말 최악이죠. 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걸 지키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더 들어가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엄청난 손실 앞에서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듯한 기분.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걸 되돌아보고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거밖엔 길이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망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뼈아픈 실패를 어떻게 값진 교훈으로 바꾸어냈는가. 바로 그 과정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모든 회복은요, 정직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내가 뭘 몰랐을까? 남 탓, 시장 탓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나의 부족함에 대해 묻는 이 질문. 이게 바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니 실패의 원인이 딱 5가지로 정리되더래요. 첫째, 통제되지 않은 욕심.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둘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 보면서 조급해진 거예요. 셋째, 리스크 관리의 부재. 오를 것만 생각했지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아예 안 한 거죠. 넷째, 근거 없는 자신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한다고 오만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5째, 감정적인 투자. 조급함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판단을 내렸던 것. 이 5가지가 바로 실패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말 멋진 말이죠. 돈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비싼 지혜를 얻은 셈이니까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한 투자자,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실패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